저는 분지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큰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슈퍼가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며 구제 가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구제 가게는 동네마다 한두 개 있었는데 값이 싸다 보니 학생들이 부담없이 방문하는 곳이었는데 새로 생긴 곳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 A와 같이 가서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편의점보다 넓고 2층짜리 점포였는데 어디를 봐도 상품으로 넘치는 그곳은 여러 장르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패션 코너에는 유명한 옷들도 많았고 세일을 하는 품목들은 한 번에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잡다한 액세서리가 많았는데 가격이 상당히 쌌습니다. 저와 친구는 이것저것을 만지작거리며 카트에 담았고 한참 쇼핑을 하던 와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거 귀엽지 않냐고 들어올린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손거울이었죠. 손바닥보다 약간 컸지만 접이식으로 된 빨간 손거울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에 매료되어 카트에 담았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쇼핑을 했고 각자 봉투를 양손에 쥐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뒤 산 물품들을 거실 바닥에 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빨간 손거울이 눈에 띄며 오늘은 이걸 제일 잘 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성이나 편의성도 좋았지만 심지어 거울의 촉감마저도 마음에 들었죠.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거울의 상태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체 이걸 왜 팔았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 어린아이가 용돈을 벌기 위해 팔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밤이 되어 숙제를 하고 목욕을 했으며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거의 잠에 들려고 할 무렵 저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책상 위에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을 켜고 빛이 난 쪽을 보니까 빨간 손거울이 놓여 있었고 어딘가 이상한 게 보였죠. 멀리서 봐도 거울에 비친 무언가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들고 제 얼굴을 비쳤는데 제 바로 옆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검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거울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서 옆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거울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여자는 사라지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거울을 책상 서랍에 넣고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잠에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걸 아침에 씻고 나오니까 거울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분명 어제 서랍에 넣고 잤기 때문에 보자마자 위화감이 들었는데 거실로 나가 어머니에게 혹시 거울을 꺼내 놓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핀잔을 주시고는 빨리 학교에 가라고 등을 떠미는 바람에 급하게 가방을 챙겨 학교를 향했죠.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서 A에게 달려가 전날 있었던 이야기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는 만약 그게 사실이면 대박인 거 아니냐고 신이 난 듯 웃더군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동영상을 찍어놓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데 반해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제 착각일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물론 학교에 있는 내내 그 생각만 하느라 제대로 집중도 못했지만요.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거울을 다시 집어들고 얼굴을 비쳤는데 다행히도 여자가 보이는 일은 없었고 제 착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거울과 거울 틀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혹시나 깨지지 않았을까 거울을 집어들었는데 거울 뒷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또다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울 뒤편에는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사람 지문 같은 게 묻어 있더군요. 손잡이 틀에도 빨간 글씨로 알 수 없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져서 그걸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거의 현실을 도피하다시피 어떻게 해서든 거울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잠에 들었죠. 하지만 새벽 3시쯤 저절로 눈이 떠졌는데 다시 잠에 들기 위해 몸을 뒤척이려고 하는 순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분명 앞이 보이고 생각도 하고 있으나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어디서 들리는 걸까? 몸이 굳은 상태로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지가 책상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냈죠. 처음에는 바삭거리던 소리는 덜그럭거리는 소리로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서랍이 덜컹거릴 정도로 심한 요동을 치더군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이 휩싸여서는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번 눈을 감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 시야의 오른쪽 구석에 괴리감이 들었고 방 구석탱이에 사람이 서 있더군요. 분명 어제 거울을 통해 봤던 긴 머리카락이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검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제가 누워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리의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마치 미끄러지듯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가만히 여자를 보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끝내 제 얼굴에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닿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머리카락에 촉감이 들 정도로 오싹함이 가시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죠. 일어나자마자 서랍을 열었지만 분명 어제와 똑같은 형태로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의심과 추측이 확실시되면서 이 거울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앞으로 계속해서 귀신에 시달릴 걸 생각하며 거울을 집어들고 이곳저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핏자국만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도 했죠. 우선 거울 틀에는 오래된 종이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피로 쓰여진 것 같은 글씨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알아볼 수는 없었죠. 또한 어제 봤던 사람 지문 자국은 거울틀 안쪽에도 몇 개나 나 있더군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거울을 다시 그곳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다고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가져가면 다시 사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접착제로 꼼꼼하게 거울을 다시 붙였고 학교가 끝나는 대로 구제 가게로 달려가 며칠 전에 산 거라고 말하고는 다시 팔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거울을 팔고 나서는 더 이상 여자가 나오거나 가위에 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구제 가게에 갔을 때 그 거울이 진열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몇 달 뒤 친구가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거울은 팔리고 없어졌더군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그걸 안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저에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 거울을 사간 건 맞는데 과연 아무런 일이 없을지 아직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